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과 2014년 2년간 2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재 검찰은 전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융당국도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증권 매각 본입차를 이틀 앞둔 어제 인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KDB 대우증권 인수 마무리에 집중하기로 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현대증권 인수전은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가 대한항공과 76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매출액 대비 11.3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국내에서는 첫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호주 프렐루드에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은 4,707억 5,700만 원으로 출자 또는 대여의 형태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딱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내리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멘텀이 딱히 없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곧 시작될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자, 실적 시즌 앞두고 오늘은 증권사들이 각 종목별로 또 어떤 시각 보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동부증권의 리포트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1분기 실적이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황 둔화로 2016년 1분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 약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부품 부분의 회복으로 완만하게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6년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반도체 영업이익 2조 3천억 원, IM 부문 2조 6천억 원, 가전사업부 3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16년도 2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회복한 5조 3천억 원을 예상하면서 점차 반도체 실적 회복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55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현재 시점 매수 전략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의 현대제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최근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커진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현대제철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자고 제시했는데요. 1분기 실적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고정비 상승, 강판 가격 인하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수익성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일단 중국의 철강 가격 상승이 호재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의 내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출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에도 2분기에 열연 가격과 일반 냉연, 철근의 실수요향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고요. 그 가운데 현대제철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짚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현대제철 매수 의견 내놓으면서 목표가 7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동부증권은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도 롯데푸드에 대한 기업 분석을 내놨는데요. 16년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캐시카우 제품군인 가공유지, 빙과 등의 매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육가공, 분유, 가공식품 부문의 성장으로 업종 내 양호한 성장세를 전망했습니다. 이에 16년 롯데푸드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개선된 8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그동안 16년 실적 추정치가 과도하게 하향되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중국향 분유 수출과 HMR 전용 공장의 완공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투자 의견,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 수익성 회복이 긍정적이지만 유지와 빙과 등 기존 부문 실적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을 참고로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한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개장 2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전 전략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매도 사인을 주셨던 현대차가 정확하게 16만 원 아래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매도 타이밍 정말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시장과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2,000포인트에 대한 매물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 쉽게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5일선에 대한 단기적인 5일선에 대한 유지 여부가 되겠죠. 우리 지수도 그렇고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지만은 상승하는 과정 중에 5일선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유지만 현재 지수 구간 놓고 판단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일단 현재 구간 5일선을 걸쳐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전에 이제 다우지수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우지수 오랜만에 전거래일 음봉 마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음봉 마감한 이후의 패턴을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는 미국 증시가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귀에 감는 귀걸이, 코에 감는 코걸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다우지수의 움직임, 전일 음봉 마감한 이후에 간밤에 마감한 다우지수도 하락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나스닥도 1% 넘게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하락한 이유가 미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이유대로 그대로 하락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음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연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5일선까지 이탈한 그런 시킨 하락한 그런 모습들. 사실 지난번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하고 급등이 좀 나아지게 되면서 안드렐리가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경기 지표와 국제유가의 상승만이 현재 유동성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지표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경기 지표 좋게 나오면은 또 언제 또 몇 차례 금리 인상 언제 한다, 또 이러한 이슈로 지수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우지수의 상승 각도적인 부분들, 반대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의 연속성이 조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리 예측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국제유가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제는 국제유가의 상승도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예전처럼 5% 뭐 급등, 얼마 급등 뭐 이런 식의 상승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은 지루한 패턴의 연속성이, 차익 실현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 국제유가의 상승도 크게 이제는 다우지수의 급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조금은 적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제유가 간밤에 마감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유가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연속성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미리 다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이제 미리 코스피 대형주들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순환매를 통한 상승하는 과정들이 지금 나와주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였죠. 16만원대, 각기 16만원대, 그리고 26,000원대 이상권역에서는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현대차는 16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상당히 힘 좋게 뻗어 나가주는 그런 흐름인데, 글쎄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두 종목 모두 상승 시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차익 실현 관점에서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저평가에 대한 상황들이 맞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눌림목 대비 10% 지금 가까이 눌림목 대비 이제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대형주들의 어떤 두 종목 사이클 흐름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한 번쯤은 매도를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전략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맞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이쯤 되면 뭐 시황이 거의 3월 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속 말씀드렸지만은 700포인트는 쉽게 돌파하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코스닥도 5일선에 대한 이탈 시에는 빠른 그런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5일선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코스닥에서 지금 나와주었죠. 현재 687포인트가 1차적인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한 번쯤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방어세가 현재 구간에서 나와주는데 상당히 주 후반이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 5일선이 이탈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제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와졌죠. 셀트리온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852억 원 정도 규모 바이오 시밀러 항체 의약품 램시마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와준 그런 부분으로 오늘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이런 공시가 나와준 부분들이 윗꼬리를 마감하지 말고 5일선을 지속 타워하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뭐 오늘 이 공시로 인해서 상승하는 과정들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5일선이 이탈된 상황이지만 오늘 다시 안착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고점이 되겠죠. 11만 2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한 번쯤 보시는 전략으로 보고 현금 확보를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코스닥 지수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힘이 딸리는 지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달 내내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뭡니까? 지수 3월 달에는 일단은 병곡에 대한 중심에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3월 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국제유가도 그렇고 다우지수의 변화적인 부분들도 조금씩은 변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과감 포지션 주문드리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도 상승 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9분, 개장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간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눈에 띄는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또 장중에 좀 고점 기준으로 상한가를 좀 갔다 왔고요. 종가로는 21%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오늘도 일단 시작 전에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중국의 화이자 시인이 전일에 실사를 좀 마친 걸로 알려졌고요. 이 화이자 시인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의 SG 인베스트먼트의 이 7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뭐 화이자 시인이 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약 2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대 주주 바뀌고 나면 뭐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그널 엔터가 시장에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루머가 좀 돌았거든요. 근데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소된 부분도 어제 기여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외로 한 27만 주 좀 넘게, 그리고 장전에 지금 예상 체결가가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 한 450원 정도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2,500원을 돌파시키면은 뭐 이 종목 상승폭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2,300원까지 이제 매물대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보고 나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오늘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음봉으로 만들게 되면 저는 뭐 오늘은 참여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봉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시간 외로 한 92,000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상 제거가는 한 3.8%, 4% 가까이 좀 상승을 해서 이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감사 보고서는 다 왔고 그리고 지금 네페스라든지 뭐 이 부품업체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부품이든 반도체 부품이든 뭐 반도체 장비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들썩들썩하는 게 지금 VR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올해 반도체 분야 투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 이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좀 예정이 연초에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다시 한번 좀 들썩이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종목이 11,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뭐 최저가는 5,000원이고요. 그럼 뭐냐? 일단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이 소폭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만 되면 이 종목도 뭐 당연히 상승폭은 조금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SDN인데 시간 외 12만 주 좀 넘게,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10% 정도 올라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SDN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사 보고서는 제출했고, 보면은 이제 SDN 같은 경우 태양광 쪽 이쪽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태양광 업체들 좀 약간은 좀 다시 잠잠해지는 모습이고요. 엔진 쪽하고 조선사업부 이쪽도 조선사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 1,400원, 1,500원대까지 1,300원대부터 꾸준히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올라오다가 어제 지금 60일선에 대한 돌파를 좀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 실어주면 개인적으로 뭐 2,00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SDN 같은 경우 거래량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정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한 6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함께하실 분 보시고 개장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헌터스 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통 지금 2,000선 돌파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자, 김진석 이사님, 오늘 일단은 코스피가 1690 밑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무엇보다 지금 뭐 동시효과 중인데요. 현재 2,000선은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986선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의 에너지가 즉 2,000선 중심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의 각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주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파리 테러 이후에 뭐 4개월 지났죠. 브뤼셀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폭탄 테러 이슈가 있었는데, 어저께 전 세계 증시가 예상보다 덤덤한 모습을 가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테러나 이런 이슈는 이것이 시청자님께서 혹시 그러실 일 없으시겠지만 교통사고 나더라도 이것이 그 다음날 아픈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면 몸에 통증이 오는 것처럼, 이런 파리 테러 이후에 이런 브뤼셀 테러는 이 시간 이후에 좀 시장의 기본적 리스크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 매수 규모, 매수 양이 상당히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의 반면에 기관들은 연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순매도의 물량을 외국인이 그만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도량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관도 2,000선은 부담된다. 그리고 외국인도 2,000선이 들어서면 나도 팔 것이다. 그런 시그널을 최근에 계속 좀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쌍끌이 넘어서 트리플 순매도의 모습들이 오전장에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결국 2,000선 중심으로는 이제 좀 매도 스탠스로 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결국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조건문이죠. 돌아선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등 그동안 우리가 이 종목이 왜 오르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서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시장에 대한 판단, 이번 주의 시장의 판단은 기본 시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관이 차익 매물로
지수 하락이라는 코멘트 썼는데요. 어쩌면은 물론 그러면 좋지 않겠지만 결국 이 시간 이후에는 외국인도 차익 매물로 인해서 시장을 매도한다 그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 가운데서 결국 연기금이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매수보다 매도 쪽에 스탠스가 서 있다면 이제는 연기금이 시장의 중심 가운데서 좀 투신권의 매도를 좀 받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결국 2000선 중심으로 상당히 공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많은 참여자들이 2000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 즉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실탄을 쏴서 2000선, 2010 최소한 장 마감했을 때 2010선 이상에 안착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기관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00선이 부담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모두 불안할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좀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매수를 좀 많이 한 거잖아요. 2000선 안착하면 정말 바로 떠날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다시 빠질 텐데 자 그럼 결국 2000선 돌파 자체는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실은 2000선 돌파 여부에 상당히 좀 고민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통상 학습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00선 전후로 기계적으로 과거에 소위 기관 그 가운데 투신의 물량들이 시장을 밀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도 또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모습들도 외국인들이 1960, 70, 80, 90 계속 시장의 아랫방향을 지지선을 이끌어줬을 때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연일 순매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도 2000선 밑에서 계속 시장의 흐름이 간다면 결국 기관이 그동안 팔았던 즉 학습 효과가 맞다는 평가가 저는 일단 1차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시간 이후에 얼마나 매수할지 매도할지 그 매도량과 매도의 흐름들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매수량이 외국인의 매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이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또는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확신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 근거하지 않다면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빠지는 것이 주가의 소위 그 주식의 기본 원칙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패턴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 패턴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실적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올랐던 종목들 조금 더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아직까지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 그리고 주도주도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떤 점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볼까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환율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벌써 3월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연초에 국내 주식시장이랑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을 상당히 흔들었었던 부분들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유가에 되게 히스테리적하게 이제 반응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유가가 저점을 찍고 40불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어제장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가 다음에 시장이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국내 원화에 베팅한 외국인들,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들어가면서 이머징 쪽으로에 대한 그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증시까지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환율 차트 잠깐 보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보통 환율에 대해서 이제 뭐 베팅을 할 때 8%에서 한 맥시멈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베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을 받은 폭이 지금 보면은 종가상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6.1%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요. 이 최고가 대비 저가 수준으로 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추 8%가 정도 나온다. 그리고 최대치로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140원, 그러니까 114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이 구간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115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의 키는 환율이 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24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도 부진했고 유가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지수가 집계되기 전입니다.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업종은 지금 삼성, SDI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철강주들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선주들이 전부 다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분식회의 이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주들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와 보험주들도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
현대차 관련주 코스닥에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O&D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딱히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0.4% 내리면서 1986포인트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소폭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13% 오르면서 690포인트에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기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코스피 기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 키워드가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특징 같습니다. 동저가 지나고 나서 9시 2분인데요. 9시 2분에 128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예상보다 2분 양의 어떤 대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퍼부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기관도 150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 이 시각 현재 8억 정도 동저가 지나고 나서 2분 그리고 3분 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순 매도가 이 시각 현재 지수의 하락을 좀 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의 흐름 가운데서 현재 1988선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 가운데서 2000선은 이제 좀 좀 넘어간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고 아무래도 기관들의 물량을 그리고 외국인들의 물량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갈지는 시장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2000선 돌파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비롯해서 소위 한국의 형님인 삼성전자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HNC 투자증권 그리고 교보증권들의 입장에서는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평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가 즉 삼성그룹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코멘트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부정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증권사에서 소위 그 법인 쪽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하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평가를 부정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는 증권사 페이퍼 그리고 목소리가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삼성전자가 형의 노릇을 터트렸는데요. 오늘은 형의 노릇보다도 마이너스 6천으로 시장의 흐름에 약간 비딩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그리고 1위부터 20위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지수가 하락으로 가는 동시에 최근 들어서 한국 전력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플러스 200원 어느덧 6만원에서 하회하는 59,100원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은 6만원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기 때문에 최소한 6만원은 6만원 하회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서 현재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차종 종목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리딩해야 된다 평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는 자동차 4인방 가운데서 현대차가 1,500원대 하락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000원대 기아차가 이 시각 50원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아차의 흐름도 약간 약세의 모습이 기울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금융주 가운데서 은행주 최근 들어서 즉 1월달 들어서 은행주가 상당히 저점 대비로 좀 고점의 모습으로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신한지유는 이 시각 현재 마이너스 400원대 하락을 좀 보이겠고 포스코가 35,000원대 즉 21만 1,000원대 모습으로 주가가 과거의 급등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숨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가운데서 유가정국 시장 그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매 행태들이 이 시각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161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소형주가 2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금까지 매매 플레이를 보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가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가 외국인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매도하면서 시작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쪽으로에 대한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소에서 강하게 상승할 만한 업종 섹터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테마성 이슈들이 빠르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9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한 10종목 정도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데스 컴바인이 오늘 3위로 올라왔네요. 일단은 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9%
97%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코스닥 지수 안 좋아도 셀트리온이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7% 그리고 10% 상승을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지금 코데츠 컴바인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위에 위치해 있는 CJ ENM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뭐 증가가 되고 있고 CJ ENM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 CJ ENM에서 이제 뭐 방영을 했었던 그런 이제 뭐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이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코멘트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뭐 분석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일단은 뭐 플러스 건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5위부터 뭐 9위까지 지금 뭐 메디톡스랑 바이로메드 그리고 코미팜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0위권에 위치해 있는 컨투스가 이제 뭐 게임주 정도에서 이제 뭐 게임빌이랑 같이 이제 뭐 그 상승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1%대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둘 다 코스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상대적으로 코데츠 컴바인에 좀 몰려있는 그런 수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데츠 컴바인 오늘 또 오르고 있네요. 거래소의 품절주 대응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FTS의 편입 소식인지 지금 현재 11%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수급으로 코스닥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본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1% 소폭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17,000선 회복할지 여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업종 알아봐야 될 텐데요. 김진성 이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주 그리고 조선주도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업종별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조선주에 대한 코멘트가 먼저 좀 시장의 흐름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 3사가 2015년 영업 적자가 약 8조에서 9조 정도 됐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 중심으로 매수가 있어가지고 이 매수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2016년 1사분기가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 2015년보다 조선업종이 좋아질 것인가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저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소위 분식회계는 아니지만 2015년도 그리고 2014년도의 어떤 손실을 정확하게 반영이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조선업종 실적에 대 있어서 좀 추정치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조선업종 비롯해서 건설업종 등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는 또 회계적으로 불분명했던 과거의 어떤 데이터 있는 이런 업종 중심으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IT의 흐름들 여전히 좀 부진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플러스 300원대 모습을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가운데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성공,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실권주가 나면 내가 사겠다.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에서 좀 인정해주는 그런 코멘트 속에서 여전히 건설업종 가운데서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플러스 400원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마이너스 100원에서 마이너스 50원대 하락 이시가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협종 52주 신고가 랠리가 있었죠. 뭐 배럴당 뭐 20달러에서 40달러까지 급등했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의 단기를 보면 이게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2014년, 2013년 대비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협종들의 상승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신고가 모습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배럴당 40달러에서 혹시 50달러, 60달러 올라간다면 이제 과연 그 재무적인 전략,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관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 유가 급등과 관계없이 이제는 52주 신고가 중심으로 한 정의업종들이 매수보다 매도 각도로 스탠스에 서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카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뭐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가 좀 어렵습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예상보다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아신 것처럼 어저께 지카 바이러스 오전 12시 전후로 급락의 모습 보였습니다. 급락의 이유가 지카 바이러스 걸리셨던 분이 어저께 오전 중에 퇴원했다는 소식에 유인더스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이틀 전에는 상한가, 어저께는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도 이런 어떤 의미를 보면
보건당국의 정책들이 때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 그분이 다행히 퇴원하시다면 주가가 다시 급락해야 되는데 급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락의 선이 멈춰있다는 것은 보건당국에 좀 퀘스천마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업종별 흐름들을 잠깐 봤는데요. 그럼 좀 더 넘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지수에 있어서 평가를 보면서 그동안 많은 참여자들 한국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중국 상하이지를 비롯해서 홍콩 A지수 간단히 좀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2015년도 말 이후에 2016년도 시장의 팩트 가운데서 중국발 악재가 시장을 힘들게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돌아섰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상당히 제가 좀 짧게 잡았는데요. 주봉으로 본다면 어마무시하게 2015년 전후에서 급락의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2016년 들어서도 한국의 주가 하락은 결국 중국 상하이 지수의 급락과 맞물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폭이나마 좀 상승 각도가 있어서 어느덧 3,000선을 조금이나 돌파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팩트가 좀 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홍콩 H지수의 코멘트가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8,000선까지 이탈될 것이다. 그리고 7,000선 이탈되면 그 증권주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3월달입니다. 3월달의 모습들 7,600, 7,700선에서 어느덧 8,800, 8,900을 돌아서면 최소한 이후의 주가 흐름 가운데서 중국발 리스크는 좀 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주와 증권주, 조선주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러와 지카 바이러스 이슈로 하락했었던 여행주와 항공주가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하고는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예,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은 섬유의료 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일단은 코데지 컴바인이 속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외에 지금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NK 트렌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섬유의복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앞서도 이제 컴투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지만 게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썬데이 토즈랑 그다음에 네오이지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외에 이제 일부 게임주 종목 특히나 이제 파티 게임즈가 오늘장에 한 6%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좀 끌어모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유아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에 속해 있지,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모남이나 이 기타 종목들이 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점이 최근 일주일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시장에 연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지카 바이러스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오후장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 테마 그리고 그 이슈 안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거래소 시장이 좀 옆으로 개걸음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들 관심도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들이 아직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투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상당히 리스키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 특히나 그런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내놨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히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정말로 좀 좋지 않을까. 실적 시즌 그런 폭풍들을 좀 벗어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지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급등주들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수병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은 원유값 급락에 따른 묘매피 심리 부각으로 6원 80전 오른
69원에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뭐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1168원대로 좀 레벨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원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원유 가격이 4% 급락하며 다시금 30불대로 레벨을 낮추었습니다. 거기다 FED 고위 관계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으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이 강화되며 역시 달러 매수 심리를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화나 엔화 역시 달러의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위안화 환율은 여기에서 6.5 위안선을 넘어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엔드피에서 거래된 달러 1개월물도 역시 연매피 심리와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1170원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최종가는 1169원 50전에 최종호가 되었으며 어제 선의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7원 4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도 역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상실과 또 원유값 상승으로 하락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하락 압력을 주었던 재료들이 해소되고 반대로 금리 인상 기대감과 원유값 하락으로 상승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오늘 환율은 1170원대 진입 후 안착시도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벨기에 테러 소식과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형성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뉴욕 증시와 원유값이 하락한 만큼 순매도 전환도 오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환율의 상승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로 인한 내고 물량 유입으로 1170원 선의 저항은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상승 우호적 분위기 형성으로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레깅 전략을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예상환율 범위로는 1160원에서 1170원 5원 사이로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원달러 환율 1170원대 진입 이후에 안착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개장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디어주입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주가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요즘 들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태양의 후예입니다. 이에 지금 태양의 후예 제작사 뉴가 최근 들어 정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콘텐츠가 주도하는 산업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뉴와 더불어서 차기로 오를 수 있는 미디어주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은행주 이야기입니다. 올 초였죠. 1월과 2월에 은행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달 들어서 다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 지금 시점에서 접근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주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태양의 후예 좀 많이들 보고 계시지 말입니다. 이 군대 말투가 그렇게 유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 이사님께서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저께 좀 봤습니다. 왜냐면 어린 저희 자녀들도 보고 있고요. 네. 태양의 후예 얘기하길래 어제 좀 잠깐 봤는데,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명주 중위가 이제 서대원 상사하고 결혼을 이제 네. 아버님 허락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통상 몇 가지 팩트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가 재밌으면, 드라마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작가가 누구야? 그리고 누가 만들었지? 그걸 좀 보게 되는데, 이번에 그 작가가 상당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드라마의 보증수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김은숙 작가, 과거에는 시크릿 가든도 만들었었고, 신사의 품격 등 상당히 좋은 작가가 이번에, 태양의 후예 좀 같이 조인됐다. 이런 것이 키워드 같습니다. 뉴라는 그 회사 이름을 좀 정리하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의미로 그 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과거에는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감시자 등 신세계 등 상당히 흥행을 이끌었던 어떤 그런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는 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뉴 회사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번에 태양의 후예가 사전 제작, 소위 그 과거처럼, 쪽 대본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쪽 대본에 나오면 그 즉시 연기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좀 더 숙성된 모습이 사전 제작됐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결국 함중합작도 있겠지만 뉴의 2대 주주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화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좀 좋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한국 드라마는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이 좋으면 해외에서 이거 사시겠습니까? 판권으로 수출했는데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도 시장이 더 뜨겁게 좀 반영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16부작 중에서 어저께 9부작 끝났어요. 즉, 이제 반을 넘어섰는데 어저께까지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어느덧 주가 흐름에서도 지난 2월 12일 날 9,150원대, 이 시각 현재는 15,000원대, 15,000원대를 지나가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뉴란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뉴라는 종목을 소위 그 증권 리서치 센터 그 하우스 뷰에서 뉴란 종목을 다루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HTS가 좋기 때문에 2015년 8월 달에 페이퍼가 하나 나왔고요. 2015년 9월 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6년 같은 경우는 3월 달 들어서 계속 페이퍼가 7일 날 그리고 23일 날 그 가운데서 대우증권이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올려놨다는 것은 뉴가 지금까지는 테마성이지만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중심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리스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포인트 가운데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16부작이기 때문에 이제 끝날 날이 4월 14일입니다. 4월 13일 총선이고 4월 14일 날 끝나기 때문에 지금 뉴란 게임의 가장 승리자는 소위 그 송승남매라는 그 어떤 그 커플들이 이후에는 CF를 통해서 수많은 이익이 있을 거고요. 뉴는 결국 이렇게 주가가 오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검증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가 이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하신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4월 14일까지 이 종목이 오를 것이다. 그런 판단은 저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따라서 이제 9부작 끝나기 때문에 10부작 다음 매주 수목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나서 어느 순간 재미가 없다. 그 시점에 이 종목은 좀 파는 것이 맞다. 이런 저 개인적인 소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재미없으면 팔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뭐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주가 수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많은 그 과거에도 그 1988에서 몇몇 어떤 거 보면 그동안 많은 참여들 그걸 보면서 그건 결국 주가에 상장될 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뉴란 이런 종목을 보고 그리고 태양의 회동을 보면서 어느덧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주가가 이렇게 연일 랠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뉴란 종목들이 수급의 의미를 보면 영화가 계속 8부작, 9부작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한 날보다 매도량이 많았습니다. 지난 3월 18일 날에도 16만여 주를 매수했지만 21일, 20일 지난 이틀 동안에도 8만여 주 그리고 3만여 주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9만여 주 그리고 16,000여 주를 매수하고 있다면 결국 16부작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오를 것 같지는 이후에도 향후적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어떤 수급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고민 따라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뉴가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요. 이 차기 미디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수급과 관련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송중기와 송혜교 같은 경우 보기만 해도 정말 훈훈한 배우들인데 이 중국에서도 그 관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별그대 열풍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태양의 후예 제작사 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제는 차기 미디어주를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또 배우가 쉬는 동안에 흥행할 작품을 좀 잘 고르듯이 우리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김현정 팀장님은 미디어주 전부터 좋다고 봐주셨는데 차기 주도를 할 만한 미디어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차기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잠깐만 이제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요. 사실 이제 한 3주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컨텐츠 업종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거대 자본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소재 그리고 거기서 소비재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빅 사이클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거는 좋지만 이 컨텐츠 업종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코멘트 해주셨지만 변호인 그리고 이제 그 7번 방의 선물 이제 그 천만관계의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상장하고 나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놓은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을 거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이 영화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게 흥행이 되면은 이슈화가 되고선 이익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반대적으로 그 부분들이 흥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데미지 그러니까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서도 이제 이제 별그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가 별그대보다 더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라면은 그런 말투 거의 안 쓴다라는 거 아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입니다라는 말투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지인은, 뭐, 사실 드라마에서 판타지를 찾는 거지, 뭐, 현실을 찾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다. 송중기 얼굴만 봐도, 뭐,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키스트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키스트가 이제 별그대, 그게 흥행이 됐었을 때 상당히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차기작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주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뉴의 그 차기작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론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원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 업종 CJ ENM 그리고 아니면은 그 뭐 미디어 플렉스나 그러니까 쇼박스로 바뀐 뭐 이런 기업들 CJ, CGV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컨텐츠를 그 만들어서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 대원미디어 이제 곤이라는 그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다라는 그 기사들이 간간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이 이슈화가 좀 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조금 우상향하면서 물량 소화들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중국에서는 소황제 그리고 이제 그 뭐 식스포켓 세대 그러면서 유아 관련된 용품에서 그러니까 국내 유아 관련된 그 종목들이 유아 관련된 그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화가 좀 됐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원 미디어 그 곤이 얼마나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캐릭터 연계 산업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실적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를 좀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참 별그대로 올랐던 김수현 소속사 키스트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요. 또 다른 미디어 관심주로는 어린이 방송을 만드는 대원 미디어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 중국에서 유아 관련주들이 이슈가 된 만큼 콘텐츠 차원에서 대원 미디어 좀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요즘 미디어 관련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주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행주가 고배당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접근 가능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이야기는요. 먼저 증권사 연결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행주에 대한 증권사 시각이 또 증권사마다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은행주 같은 경우 그동안 하락이 과도했다라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금리 하락 우려감이 남아있는 만큼 은행주의 반등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은행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외적인 여건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CB의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다음에 FRB, 물론 어제는 다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자재가 일제 약세가 되는 국면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총화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그런 극히 안전자산 쪽으로 쏠렸던 것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은행주들의 외국인 시각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국내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이번 총선이 좀 지나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 상선을 두고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채권단과의 그런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간에도 굉장히 지금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물론 지금 시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상위 몇 개 그룹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부실화가 굉장히 또 심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그룹이 구조조정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충당금을 또 쌓아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분명히 지금 뭐 한 3% 정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추가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앞으로 충당금을 계속해서 쌓는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또 최근에 이제 또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택 관련된 대출이 이제 좀 엄격해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건 역시 재작년에 그 분양 시장이 급등했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또 모바일 뱅크가 시작이 되죠. 여기에 따른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여기에 따른 또 수익성의 악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길게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첩첩산 중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실화 우려가 남아있고 일단 부동산 시장, 모바일 뱅크 경쟁 심화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은행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동부증권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 증권사 이야기 들어봤는데 은행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자,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자,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코멘트하실 분 계신지요? 네, 무엇보다 은행주 기본적인 코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현경 팀장 방금 얘기는 기본적으로 현대상선 소위 충당금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지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죠. KB금융 비롯해서 3대 금융지주가 2012년, 2011년 대비로 주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3년, 4년 기다려봤자 이렇게 반토막 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올 1월달 이후로 금융주, 소위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많게는 10%,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금융주 바라본 시각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서 대선 충당한 코멘트 썼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 상당히 어렵고 대선 충당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선 충당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그 회사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금감원 얘기돼가지고 충당금을 쌓아놓은, 즉 이 돈은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적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다면 그만큼 은행업종은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실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결국 그만큼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배당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실적 위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주 여러분들이 주식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대가로 주주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은행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번 3월달 아직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주총 전인 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은행업종이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 어떤 주가 차익보다는 배당으로서 은행주를 접근한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요즘 TV 보시나 어디 보실 때 개인회생 부분 그리고 파상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부진하다. 다만 배당으로서 상당히 은행주가 집중하기 때문에 배당 쪽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은행업종이 배당을 많이 하는 만큼 배당주로서 접근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접근 가능한 종목 하나만 주신다면요? 또 KB금융 비롯해서 최근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업종들은 서로 동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동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KB금융 비롯해서 3대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세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접근 가능한 종목 KB금융지주 주셨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커뮤니티 랭킹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커뮤니티 상위 랭킹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검색어에 올랐고요. 코데지 컴바인,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명문제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도 보시면요. 호텔신라, 대우조선해양, 광림, 한국항공우주, 쌍방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검색어 1위 종목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코데지 컴바인이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진석 이사님 이 두 종목 왜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 들어서 잠깐 주식을 좀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적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잠깐 쉬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한번 쉬고 나서 좀 올라갔다 이런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쉬고 나서 3월 16일부터 아마 일주일 약 2주 정도 이제 거래 정지됐는데요. 거래 정지 이유가 자본 잠식의 이유가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는 보면 3거래일만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화면이나 차트의 그림에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그룹 즉 이종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돼서는 과거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그런 어떤 실무적인 기대가 삼성 엔지니어링 상승과 좀 맞물리고 있다는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급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어저께 기관이 110만여 주의 공격적인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약 1,800여 주를 순매수했는데요. 어떤 개인들이 280만여 주 순매수했다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량이 많은 적이 그리 없습니다. 많았다면 3월 17일 날은 170여만 주를 오히려 순매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110만여 주를 기관이 순매수했다. 그것은 지금의 주가, 즉 11,400원의 주가가 좀 싸다는 어떤 그런 기관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라 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코데지 컴바인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중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평가가 우리가 코데지 컴바인의 평가는 실적은 부진하고 또 품절주인데 소위 작전처럼 이 종목들 매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외국인의 의미가 이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평가였는데요. 어저께 기사 내용처럼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FTS에 우리가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3월 2일 날 FTS가 발표한 스몰캡에 포함됐다길래 3월 2일 이후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것은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을 외국인들이 미리 알았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20일부터 이제 편입이 이제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FTS의 의미 가운데서 코데지 컴바인 과거에는 실적이 부진한데 이것이 작전주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결국 FTS란 단어 또 보시면 좋겠지만 파이낸셜 신문 그리고 그 영국이죠. 영국 증권거래소 합쳐 만든 MSCI와 맞물려 또 다른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코데지 컴바인을 평가했다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거래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수의 오력 이런 부분에서 컴페인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이것이 진행이 되면 이제 9월 달에 또 편입과 또 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9월까지 FTS의 스몰캡에 코데지 컴바인이 돼 있다. 그만큼 시장 그리고 외국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데지 컴바인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품절주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이 FTS의 편입 상황에 따라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급등 종목입니다. 이 퓨처가 지금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대신정보통신, 모나미, 진양산업과 팀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은요. 소프트맥스, 신한레버리지, 파켄오피시, 카스, 그리고 대원전선, 우선주입니다. 네, 지금 이 퓨처가 1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이 퓨처 오늘 왜 오르고 있나요? 일단 이 퓨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거는 모나미와 그다음에 팀스 그리고 카스 요 세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스페셜 에디션을 좀 내놓을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모나미 우리가 그 153 이제 흔히 한 200원, 300원 정도 하는 그 볼펜 말고 이 메탈 케이스로 해가지고 스페셜 에디션을 과거에 한번 좀 내놨었는데 그게 이제 좀 큰 이슈가 되면서 품절, 그러니까 한정 수량으로 내놓으면서 품절이 됐었고 그게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는 2배, 3배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스페셜 에디션을 하나 내놓는다는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이슈화가 되면서 일단은 한 11% 정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스랑 카스는 둘 다 이제 품절주 이슈로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종목의 희비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8% 정도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팀스랑 카스 보통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증권, 정보, 카페 이런 데서 좀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슈화가 좀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 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에도 엮이고 여러 가지 테마에 발을 많이 걸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절주 쪽 이슈까지 같이 좀 걸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조심하게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테마성 이슈로 처음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마주도 저는 주식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세가 확실히 형성된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나방 같은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주도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거래량 급증주도 알아볼게요.
지금 이 시간 거래량 급증주는요, 모나미, CXC 종합캐피탈, 판타지오, 서한, 파수닷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파수닷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이슈로 급등했었던 보안주인데 지금 주가는 4% 오르고 있고 거래량은 457%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김진성 이사님, 오늘 이 종목 왜 거래량 급증하고 있나요? 근데 이 종목도 결국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파수닷컴 현재 그 8,480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달에는 주가가 하도 떠가지고 예고에 대한 어떤 인덱스도 있는 것처럼 파수닷컴 시장이 좀 중심으로 왔는데요. 뉴스를 보면 뉴스에 대한 이벤트가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회사 측 입장에서도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공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예상보다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자책 생성 장치 및 방법 및 특허 취득 이슈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수닷컴을 보면 주가가 이유 없이 이르지만 중간중간에 공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올랐습니다는 상당히 후행적인 모습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의 어떤 인덱스는 결국 수급의 의미인데요. 최근 들어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연일 그 파수닷컴을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물량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난 3월 14일이죠. 3월 14일부터 어저께까지 연속 순매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시작 현재는 유가정고 시장 그리고 이 종목 가운데서 매수매도 창구에 외국계는 없지만 누적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여전히 외국계가 많게는 18,000여 주 그리고 작게는 2,000여 주 그리고 3,000여 주 순매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파수닷컴에 숨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수닷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면서 1980포인트 겨우 지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6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함께 알아봤습니다. 종목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헌터스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위즈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이강문의 미남주 이강문 멘토입니다. 자, 미남주 방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미남주 방송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손절과 그리고 비중 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미남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포트로 퍼펙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미남주 매일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단기적인 그 관심의 트레이딩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트레이딩 관련된 검색기에 대한 소식통은요. 바른전자와 미동전자통신, KD미디어, 세니트, 위지트 이와 같은 종목들을 지금 현재 공개 방송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포착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아침에부터 해서 이 종목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단기적인 관점의 트레이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가져갈 포트 미리 산 종목 미동전자통신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동전자통신을 보는 데 있어서
시장 기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동전자통신은 오늘 장 초반대 시초가부터 해서 양봉 그리고 시초가로 해서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미동전자통신은 지금 현재 지난주 11,850원 도약한 이후에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청자분들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뒤편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미동전자통신의 주봉의 차트 흐름인데요. 자, 지난해 어느 정도 고점 형성을 한 다음에 가격 밴드를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눈에 보아도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 두터운 주봉에 대한 박스권도 돌파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자동차 관련된 업종을 여러 가지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카로 보셔야 되고요. 일전에 한번 CES, MWC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VR, 그리고 AI. 자, 이와 같은 키워드도 융합될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안에서 돈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ADAS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친환경적인 친환경차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어제는 우리나라 곧 있으면은 제주도 이 전기차 실증 단지에서 제주 포럼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에 테슬라 모터스 기술 책임자가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후에 또 새롭게 스마트카에 대한 연결고리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주요 각국의 또 주요 인사들과 그 주요 IT,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스마트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스마트카 미리 사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미동전자통신은 가장 먼저 시장에서 숨겨져 있는 대놓고 움직이는 앞으로 블랙박스가 아닌 이제 ADAS에 대한 기술력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내주었고요. 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미남주.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검색기에 발동이 되는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시장의 이슈. 자, 메타바이오메드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14%대 보여왔고요. 어제 유니더스와 판타지오를 장중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자, 오늘은 이 어제 소개됐던 판타지오, 유니더스, 메타바이오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롭게 바른전자, KD미디어, 세니트, 위지트를 장중 매수 포착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관심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모두들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남주 미리 산 종목, 앞으로 시장이 먹거리 될 수 있는 미동전자통신 퍼펙트하게 폭트를 가져가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자금들은 단기 순환매 매일매일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미남주 방송 마치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리 산 종목 미동전자통신 시간 다시 한번 가졌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시장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